자, 71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중심의 좌표가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3이래요. 얼마냐면 3.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x-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면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두고요. 이렇게 해서 더해준 거랑 같아지죠.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y제곱 더하기 8y 하고 마이너스 a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도 얼마 필요해? 16이 필요하잖아. 각각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 들어오고 여기가 16이 들어오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x-1의 제곱이고 얘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됐어? 나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순서 바꾼 거야. 그냥 플러스를 더 먼저. 그럼 이때 중심 좌표가 어떻게 돼? 1, 아니 여기서 볼 수 있잖아. 아니 왜 17에? 1, 마사지 각각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17 마이너스 a잖아. 됐어요? 그래서 그럼 문제를 보면 여기가 지금 1,b고 반지름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하고 루트 17 마이너스 a가 3인 거죠. 그러면 a를 제곱을 해버리면 17 마이너스 a가 9죠. 그럼 a는 얼마가 돼? 8이죠. 그러니까 a가 8, b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가 돼? 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니? 네. 진짜지? 네. 믿어도 되지? 그러면 니네 158번 한번 풀어봐. 158번. 다 나왔어? 기다리라는 거지? 아니, 나오면 너 만약에 틀리면 나 더 때릴 거야. 마유? 야, 급하게 하지 마. 다시 해봐.
응, 정답. 어쨌든 내가 쓰기는 시작했으니까 소리는 써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서. 왜 R이 2분의 1? 이게 R 제곱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여기 원래 절대값 들어가긴 해야 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모르는 상태니까. 왜 A가 있지?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 마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빼고 양변에다 2를 곱하면 A는 6이 나와. 성원이야? 감상만 하면 안 돼. 진짜 니네 수학 감상만 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럼 필수 문제 5번으로 가봅시다. 이 도형이 원이 되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그냥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필요한 게 1이 필요하고 여기가 필요한 게 4가 필요해서 여기가 토탈적으로 와야 되니까 5가 와야 돼. 그러면 좌변은 x-1의 제곱 해서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우리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는 제곱하더라도 뭐가 돼? 양수죠? 양수이니까 양수를 제곱하더라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4-k가 0보다 큰 거라서 k가 4보다 작아버리면 이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 됐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 이거 필수 요건은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말고 다른 풀이로 말하는 대로 좀 설명 좀 할게요. 좀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일단 어떻게 하냐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놔 일단. 그럼 미지수가 3개가 되는데 이렇게 지나는 점을 보면 0,0이랑 2,2랑 마이너스 2,6을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우리 방정식이면 지나면 뭘 생각해야 돼?
대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다 넣으니까 0, 0, 0, 0, C는 0이라서 따라서 C는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C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2이니까 4, 4, 2A 더하기 2B인데 얘는 0이니까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러면 얘가 0이니까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6을 역시 마찬가지로 두면 4, 3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4고 A 마이너스 3B가 20이니까 얘네를 빼버리면 4B는 마이너스 24가 돼서 B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2x 마이너스 6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는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는 중심의 좌표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계산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는 경우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는 게. 됐네? 네. 자, 그럼 이걸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160번 한번 해봅시다. 160번. 이거 안 줄 때도 한번 해봐봐. 160번.
이렇게 하면 되겠어.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쌤, 저거 10, 그 3의 마이너스 B 할 때 응. 10 아니고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돼서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a 더하기 10은 5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맞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하면? 예. 혹시 지금 질문 여기까지 했을 때 없죠? 네. 아 진짜로 나중에 갑자기 하면 쌤 다짐하고 쌤 갑자기 부르지 말고 밀어내려? 네. 네. 일단 시험 볼게요. 시험이요? 자, 필수 7번으로 한번 가보면 1번 자, 일단 20을 이항하고요.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단 요거에 대한 중심만 한번 구해보면 25, 4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더해서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가 나오죠. 그러면 중심이 지금 5, 마이너스인데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그러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은 거야. 그럼 중심의 지금 y좌표가 얼마야? 마2니까 그걸 절대값하면 2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왜냐면 중심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 그래서 얘를 바꾸면 이렇게 나와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x축에 접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냐면 반지름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된다. 됐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1, 0,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으면 돼. 원의 방정식을. 그래서 1, 0이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 0 마이너스 이거 나서 이거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려는데 이게 있어서 안 되니까 A를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5 빼기 4) 곱하기 2분의 b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b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이니까 b가 3이라고 넣었었을 때는 a가 5가 나오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었을 때는 a가 1이 나오고. 여기까지 됐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보게 되면 결과로 쪽으로 원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x-a 제곱 y-b 제곱이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인데 이거를 이제 일단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되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되니? 왜요? 그러면 한번 162번 한번 풀어봐.
이렇게. 됐네? 아니면 질문?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봐서 자, 필수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지나는 점을 봤더니 2,4를 지났는데 이 2,4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뭐 생각해야 되냐면 지나는 점의 사분면에 따라서 원의 중심의 사분면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어떨 때? 동시에 접할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일 때 지나는 점의 사분면이 1사분면이면 중심의 사분면도 1사분면이고 지나는 점의 사분면이 2사분면, 중심의 사분면도 2사분면이고 만약에 4사분면이면 중심도 4사분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1사분면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R,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됐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2,4를 지나니까 대입해버리면 2-R의 제곱 4-R의 제곱은 R 제곱이어서 이렇게 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죠. 자,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20은 0이니까 얘가 R-2, R-10은 0이죠. 그러면 R이 2거나 10이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답이 돼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4하고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0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쌤,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게 있으면 그냥 중심이 R, R인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나는 점 사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4번 문제를 보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일단 이 케이스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나는 점 사분면이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R이라고 생각하고 원의 방정식을 잡아야 돼. 왜냐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해서 동시에 접하는 거 보면은 접점을 뺀 나머지 점의 사분면이 어찌됐든 다 똑같잖아. 접점을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 됐어? 그래서 동시에 접하고 동시에 접할 때 그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나는 점의 사분면을 봐요. 그게 중심의 사분면을 봐요. 자, 그 다음에 필수 9번. 자, 이렇게 이제 성분 PQ의 길이의 값을
최대 최소값을 스몰 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점 P는 바깥에 있는 점이지만 점 Q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으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최대로 만드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더해질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반지름이 빠지는 경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르는 거리의 최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해요. 됐네? 그래서 얘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y제곱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이죠. 됐네?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2,4고 얘가 6,2니까 일단은 6,2에서부터 마이너스 2,4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보면 64 더하기 4라서 2루트 1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2루트 17에다가 저기 반지름이 10, r제곱이 10이니까 루트 10이 더해지면 최대. 여기에서 루트 10이 빼지면 이게 최소가 돼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68 마이너스 10이어서 계산해주면 58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원밖에 한 점과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됐죠? 네. 그러면 한번 167번 니네가 한번 풀어볼래? 한번 167번? 자, 167번. 아니면 물 뒤신다고 뒤신다. 2루트 20.
계산하면 이렇게 혹시 보고 질문 있으면 말해보시고. 없어요. 선생님 되고 성원이하고 민상이 이제 확실해? 근데 답이 안 맞는데? 거기 있구나. 어?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부터 빨리 얘기해. 진짜요? 진짜야? 네. 나 믿어도 돼? 네. 나 이거 들으면 이따 시험 문제로 봐도 되지? 왜 눈이 크게 떠져 그 말에? 네. 자, 76쪽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79쪽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자,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x제곱, y제곱이 r제곱이고 뭐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하자. 그냥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2차 방정식적 얘기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얘네가 판별식 관계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접할 때는 는 0인 거고 접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저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면 계산이 좀 편한 편이긴 한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좀 계산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뭘 제일 이용하게 되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반지름하고 관계를 했었을 때 만약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여기 D랑 반지름 R이 같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같으면 한 점, 즉 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접한다.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 봤더니 이 D가 반지름보다 커요.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설명해서 질문? 없죠? 자, 근데 그럼 내가 반대로 질문해. 민서가 점과 직선까지 머리 모아놓은 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직접 사이요? 어. 이쁜 곱하기 높이를 야, 무슨 밑변 곱하기 높이가 왜 나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성준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정말 식상 어. 설마 모르겠어요. 자네는? 저 모르겠어요. 이따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앞에 책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거 그래서 외우고 들어와. 왜냐면 나 수업 시간할 때 나 그거 따로 공식 설명 안 할 거야. 이거 니네 다 알려준 건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어. (55쪽) 55쪽이니까 56쪽 봐봐. 거기 그럼 공식 나와 있지. 첫째 줄에 보면. 네. 이따 지금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쉬는 시간 아니라 외우고 들어와. 네. 왜냐면 나 이거 설명할 때 이거 공식 어떻게 되는 거를 설명 안 할 거라서 니네가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와야 돼. 네. 오케이? 자, 우리 그럼 잠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끝나고 바로 시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원이도? 네. 그러면 나 믿고 해본다. 네. 자, 81쪽에 내가 필수 11번을 해볼 건데 1, 2, 3번 중에 어떤 걸 해볼까? 그게 뭐였어요? 2번이요, 2번. 이제 접한다로 하면 돼? 네. 2번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제곱 y제곱은 2하고 y는 x 플러스 k인데 이게 서로 접할 때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접할 때라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까지다라고 하게 되면 접하려면 이 거리랑 반지름이랑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일단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2분의 K 루트 2요. 아니 저기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을 알아야지. 네. 같은 말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원의 방정식 나와 있잖아. 네. R제곱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R제곱이 2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이 뭐야? 2요. 루트 2지 R제곱인데 왜 그게 2I? 자, 그래서 절대값 K는 얼마? 2잖아. 그럼 절대값 K가 2니까 K는 따라서 뭐랑 뭐가 되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그래서 접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접할 때라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됐다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188번에 똑같이 나 접한다로 물어볼게. 2번 한번 너희들 해봐.
그래서 성원이는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자, 0,0에서부터 요거잖아.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뭐란 말이야? 잠깐 둘 대답 말고. 자네, 성원이. 얘가 어. 루트 뭐라고 그래? 얘가 루트 5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절대값 K가 얼마가 돼요? 5요? 5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되는 거야? 7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필수 12번으로 가보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 어떻게 보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길이야. 현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요 반지름 한번 구해볼 건데 반지름은 r제곱이 8이니까 루트 8이라서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2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에서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그 점과 직선사를 이용해 보면 여기가 루트 5분의 이렇게 돼서 계산해주면 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루트 5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죠. 그럼 여기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5는 8이니까 x제곱은 3이죠. 그러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되죠. 그럼 얼마가 돼? 2루트 3이다 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됐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혹시 질문? 있어? 그러면 190번 한번 풀어봐봐. 같은 문제니까.
믿어도 되지. 네. 그러면 13번으로 가보면 자, 3,2에서 원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접점을 이렇게 해서 그어주겠대.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피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을 이으면 이게 반지름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때 원의 방정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x제곱, y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해서 내가 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25 더하기 9라서 루트 34가 나오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계산해보면 2가 되죠. 됐죠?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는 34가 되니까 x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30이 되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0이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루트 30이다. 되니? 그렇게 되는 거고, 땡큐. 그 필수 14번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 요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야. 여기가 원의 중심 1,-2에서 어떠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먼저 구하세요. 이 길이를. 그러면 1,-2에서부터 x 빼기 y 더하기 3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3루트 2가 되죠. 이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가 붙냐면 반지름이 얼마가 붙냐면 2루트 2가 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해서 거리를 구하되 거기서부터 반지름이 더해지면 최대인 거고 반지름이 빠지면 최소인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되느냐? 최대값은 3루트 2에다가 2루트 2를 더해서 5루트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3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서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답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자, 혹시 질문? 없어요. 없니? 다 됐니?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간단한 걸로는 저 192번만 시켜볼 테니까 192번 한번 풀어봐.
보고 자기 거 맞는지 확인 좀. 쌤 저기 그 2을 플러스 2 제곱이 아니라 5 들어가면 뭐 어디가? 그9 더하기 밑에 식에서 요거? 네. 여기서. 그 위에 어. 그 거기서 어. a 플러스 2 제곱 대신에 어. 5 제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식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가 구하기 루트 34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제곱한 거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a 빼기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게 34다라고 내가 이거 식을 이렇게 넣어.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가 3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은 25가 돼서 그걸 똑같이 이렇게 구해보면 나오는데 문제에서 보면 a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양수만 생각해서 한다. 혹시 질문?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고 우리 넘어가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조금 공식의 의미가 좀 없어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지금 해볼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이거는 개념 설명보다는 바로 그냥 문제 두 개로 설명을 좀 하면서 얘기할게요. 필수 15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에 접하고 요것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평행하면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이 직선을 보게 되면은 y는 2x 플러스 3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야. 직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놓을게. y는 2x 플러스 k라. 그러면은 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할 건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반지름이랑 같아져야 되죠. 반지름.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가 돼서 이게 2가 되니까 절대값 k는 2루트 5가 되죠. 그럼 따라서 k는 뭐가 돼? 풀마 2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2x 풀마 2루트 5다라고 이렇게 놓아진다라고 말이 가능해집니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어떤
케이스 있으면 뭐 2,1이 여기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아는 상태죠. 근데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그냥 내가 m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나는 점을 2,1이라고 놔버리면 얘는 내가 요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이기 때문에 0,0에서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점 D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 루트 5가 돼요. 일단 이게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루트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다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m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까지네?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문제에서 원하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a가 2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이거를 공식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면 저게 공식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의미가 있지 원점이 아니면 공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공식 자체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떤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이 방법대로 풀면은 답을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방법만 알려주는 거고 대신에 이 방법도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은 말 안 할게.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내가 한번 말을 할 테니까 일단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공식으로 외우는 거 하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외우는 거 하지 마시고 다 뭘 이용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다. 원점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에 일단 이 방법을 먼저 숙달을 하세요. 일단 이 방법 숙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됐네? 이해가 안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은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한 수가. 그러니까 물론 공식으로 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이것보다 더 간단하지. 근데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의 중심이 만약에 원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공식으로 쓸 수도 없고 결국 이 방법을 똑같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조금 과정은 길어도 이게 너희들한테 공식 암기하자고 설명이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라.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한테 그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방법만 가르치는 단원이라고. 대신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만 접선의 방정식 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공식 암기합니다. 왜냐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반반이니까. 그래서 자기 똑바로 쩍벌난처럼 살지 말고 뭐 이제 덩치도 좋으면서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하라는 거야.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싫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시켜볼게.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걸 해야 되니까. 한번 니네가 208번 먼저 해봐봐. 내가 208번 풀이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계산 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좀 습관 좀 해보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고. 쌤 과정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 x축이랑 y축이니까 x절편이랑 y절편 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나오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의 1변 높이.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니까 길이가 10이죠. 그리고 여기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10까지니까 길이가 3분의 10이고. 길이는 항상 양수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에 2변 높이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최종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쉬웠나? 쉬웠나? 네. 그리고 90쪽은 넘어가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 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잡았었을 때 만약에 저 위의 식에서 아래식이든 아래식에서 위식이든 빼버리면 항상 100% 소거되는 게 뭐예요?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죠. 그리고 x랑 y에게서는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어찌됐든 어떠한 cx 플러스 dy는 어떠한 2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1번식에서 2번식을 뺀다라고 한다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뺀다고 한다면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통연의 방정식 빼서 이창을 날려거든요. 근데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둘 중에 하나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0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뭘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이거 표현법 익숙해져야 돼. 단순하게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빼버렸어. 그럼 뭐가 된다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선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1번식이 됐든 2번식이 됐든 둘 중에 한쪽에다가 K를 해가지고 어떤 곱해서 어떻게든 이런 결합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때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표기법이다. 네? 그래서 오늘 니네들 익숙해져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풀이 방법 이렇게 길쯤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여기 표현. 이렇게 나타내면 요거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풀러가요. 됐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필수 18번을 보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ax 6y 더하기 9는 0하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공통현의 방정식.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이 돼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이 식을 그냥 빼버려요. 그래서 식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얘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빼버리니까 2-a의 y 6-2a의 y 더하기 8은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가능하다. 근데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니네 도형의 방정식 할 때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어떠한 도형이든 점을 지난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대입하면 맞을 거. 어떠한 원이든 간에.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잠깐만 소리.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y가 아니라 x.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2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6 마이너스 2a에다가 2를 넣고 8을 해서 0이다라는 걸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3a는 18이 나와서 a는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 거냐면 6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a 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19번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이 있는데 요것의 교점과 어떠한 특정된 1,1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내가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면 1,2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1 더하기 4 빼기 4, 그 다음에 K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니까 1 마이너스 K가 나와서 K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K의 값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그대로 해버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거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K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붙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K는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둘 중에 하나만 붙여주면 돼.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것 뿐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지금 이 방법이 여기에서는 너희들한테 제일 간단한 이 방법과 이 문제를 풀 때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면 교점 구해야 되는데 교점 구하려면 생초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점을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지만 앞에 거랑 뒤에 거 단원의 다 특징들은 뭐냐면 앞에 거는 내가 조금의 고집을 피우는 거고 제일 그나마 이 방법이 제일 낫기 때문에 하는 거고 뒤에 방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표기법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를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표기법 같은 거는 증명을 하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줘요. 됐죠? 자, 우리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 20번인데 요거랑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식 두 개가 표현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식 두 개가. 됐죠?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 식에서 여기 식을 일단 빼버리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이 되든 여기 원이 되든 가장 간단한 원을 잡아서 공통연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여기까지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될 거야. 됐지? 그리고 점과 직선사이를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니까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2분의 루트인 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90도라서 얘를 x라고 한다면 2분의 1 더하기 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2분의 7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2분의 루트 14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에 2배를 해주면 그게 공통연이라서 최종답은 루트 14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지금 무조건 저거를 0,0 이거를 내가 잡고 있어. 이거를 잡고 했으면 또 0,1을 잡는 거지. 두 원 중에 한 원을 내가 잡아. 그래서 이거를 잡는 게 그나마 간단해서 잡았을 뿐이고 굳이 이게 아니라 이걸로 잡고 싶다. 상관없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이번에 시간 지켜. 시간 지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상원아. 네. 한번 정리 좀 해줘라. 자, 질문해볼게 어떤 거야? 다? 야, 208번은 아까 해줬잖아. 208번 빼고 있어. 자, 206번을 보면 자, 내가 직선의 수직이면 관계가 뭐가 있어? 수직인데 평행이 왜 나와? 어? 뭐 적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평행 아니에요? 수직이잖아. 이거에 수직이래잖아, 지금 일단. 수직이면 뭐가 생겼대? 피타고라스. 뭔 피타고라스가 왜 나와? 그건 직각삼각형이고 직선의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일단 구해야 되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야지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와서. 안 그래? 수직인 직선은 이게 마이너스 1. 코페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점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인데 얘를 내가 편의상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는 3이어서 이렇게 되잖아. 안 그래? 그래서 3이 약분이 되니까 K는 3만 루트 1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일단 잠깐 정리 좀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은 요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07번을 보면은 같은 말인데, 접하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3z 45인데, 3z 45가 얼마냐면 1이야. 3z 45가 1. 그래서, y는 마찬가지 x 플러스 k라고 놓고, 내가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꾸고, 원의 중심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뜻하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절대값 k는 루트 6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요. 되지? 자, 그러면 내가 저 직선이 이제 이거일 때는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6인 거고, 요거일 때는 x절편이 루트 6인 거고. 그래서 얘네를 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해야죠. 곱하면 뭐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209번 같은 경우는 교점을 찾는데 교점이 1사분면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사분면이니까 x좌표가 양수야, 아니야? 양수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x가 4가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y는 4 빼기 1이어서 3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지나는 기울기는 모르고 지나는 점이 4,3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mx 빼기 y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인데 원의 중심이 저거니까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한번 구해버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5다라고 잡아줘요. 반지름이 5죠? r제곱 25니까.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3m 더하기 4는 뭐가 되는 거냐면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우리가 말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감탄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예.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93, 95. 93, 94. 이것도 한번 확인 체크 풀고 뒤에 거 한번 또 질문 받아봅시다.